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랩뷰에서 커브 피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하셨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브 피팅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 익스프레스 카테고리 아래에 보면 신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분석 카테고리에 보면 커브 피팅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떤 입력 신호에 대해서 임의로 이제 화이트 노이즈가 섞여 있는 임의의 신호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커브 피팅을 해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어떤 실습을 해볼 텐데요. 커브 피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입력으로 신호와 위치, 그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입력을 입력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서브 VI를 익스프레스 VI 같은 경우는 보통 GUI 기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모델 타입을 기반으로 입력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개수를 계산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출력으로는 최적의 피팅된 결과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커브 피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블록 다이어그램에 불러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GUI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커브 피팅 설정이라고 해서 모델 타입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다항식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고, 다항식의 차수는 5차로 표현하기, 커브 피팅을 5차로 하겠다는 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출력 데이터, 커브 피팅한 결과값을 이 오른쪽 상단에 보여주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커브 피팅의 기본 설정 값을 이용을 했을 때 입력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피팅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테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신호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서브 VI를 블록 다이어그램 불러오시게 되면은 돈말에서처럼 사인파, 사각파, 삼각파, 톱니파 또는 노이즈가 섞여 있는 DC 값이 출력으로 나가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브 VI를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불러오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GUI 창이 뜨게 되겠고, 신호 타입에서 내가 원하는 타입을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어떤 주파수라든가 위상, 진폭, 옵셋, 그 다음에 노이즈를 추가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샘플링을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 패널 UI는 그 결과값을 표시해주기 위한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는 플롯 제로 같은 경우는 실제 신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보여주겠고, 플롯 1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팅한 결과값을 보여주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신호 타입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형 컨트롤로 해서 다음과 같이 사인파, 사각파, 삼각파, 톱니파, DC 이렇게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열거형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어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 신호 타입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이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신 다음에 이 신호 시뮬레이션의 설정 값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따로 지정하신 다음에 그 결과값을 커브 피팅을 통해서 나오고, 이 나온 거를 결국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두 개를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라는 그 속성을 이용하셔가지고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이 사인파가 선택되도록 해서 이 관련된 신호 타입의 값 변경 중에서 사인파 값의 변경이 됐을 때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커브 피팅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 누르시고요.
경로를 붙여 놓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자, 폴더 이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해야 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이쪽에 표시를 하겠고요. 우선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좀 충분히 좀 키울게요. 자, 화일 루프에 대해서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VI에 대해서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관련된 케이스에서 자, 버림 값은 참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이벤트가 뭐냐면 VI를 실행하신 다음에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는 자, 거짓을 설정해 주겠고요. 이 상태에서 딱 프로그램을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고, 이 오른쪽 상단에 이 닫기라고 하는 X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이 이벤트가 수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버림 값이 참이기 때문에 참이면 이 VI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거짓이면 이 VI가 완전히 종료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거짓으로 하고 자, 실행을 하고 X를 누르면 이 VI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코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버림이라고 하는 값은 참으로 제가 운영을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먼저 가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에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 링 앤 열고형에서 열고형 컨트롤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게 하겠는데 신호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호 타입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거를 배치를 자, 신호 타입을 라벨을 앞쪽에 배치하겠고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아이템 편집에서 아이템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파, 그 다음에 사각파, 삼각파, 자, 톱니파, DC라고 하겠습니다. 신호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자, 그 신호 타입이 이렇게 5가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다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시겠고요. 신호 타입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케이스에 신호 타입을 자, 넣어 주시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이용하겠고요. 새 값에 대해서 케이스의 입력 선택자에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항상 2가지 케이스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는 2가지 케이스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 이제 모든 케이스가 다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 상태로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익스프레스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커브 신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력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가 여기도 있고, 자, 신호 분석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도 신호 시뮬레이션과 커브 피팅 2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호 시뮬레이션 하나 불러오겠고요. 자, 서브 VI를 불러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노이즈를 추가하도록 하겠고, 샘플 개수는 자, 10,000개로 하겠습니다. 초당 10,000개. 그래서 10kg, 샘플링 주파수는 10kHz로 하겠고요. 나머지 설정은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이콘으로 보이게 하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캡션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겠고, 그냥 제가 주석으로 신호 시뮬레이션이라고 제가 주석으로 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아니면 여기에 통째로 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아예 통으로 주석을 달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이 결과값을 출력으로 내보내야 되겠고, 자, 여기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자, 커브 피팅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커브 피팅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 설정 값으로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겠고, 여기서 아이콘으로 보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자, 신호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신호 시뮬레이션 값과 커브 피팅 결과 값을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위해서 배열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불러오겠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자, 삽입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도움말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삽입에 신호 조작 팔레트에서 다이나믹 데이터로부터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겠고요. 자,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자, 주석으로 달고 다이나믹 데이터로부터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이 다이나믹 데이터를 자, 배열 데이터로 바꾸겠고요. 자, 이걸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커브 피팅한 결과 값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데이터로부터 변환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입력을 인가해 주시고 자, 배열 만들기 함수의 출력에서 자,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좀 사이즈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좀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네요. 그러면 자, 이벤트 구조 사이즈 줄이고 화일 루프 사이즈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코드를 좀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사각파 같은 경우는 마우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거를 자, 사각파로 바꿔 주시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거를 이쪽에 넣어 주시겠고, 다음은 자, 삼각파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신호 타입을 삼각파로 바꾸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 다음은 톱니파죠. 그래서 자, 톱니파에 대해서도 자,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를 가져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출력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다음에 DC죠. 그래서 DC에 대한 것도 자, 출력을 내보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VI가 실행이 될 때 가장 먼저 이 신호 타입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바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사인파가 먼저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 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는 지금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그냥 자, 배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에 그래프의 웨이브폼 그래프로 바꾸시게 되면 그래프로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서 라벨은 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플랍 부분에 대해서도 자, 하나 더 키워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도 좀 더 자, 라인 폭을 좀 더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라인 폭을 좀 더 두껍게 하겠고요. 아니면 플랫 제로 같은 경우는 라인 폭을 좀 얇게 해볼까요? 얇게 이렇게 해보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라인 스타일을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실행된과 동시에 바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사인파를 생성을 했고, 사인파에 대해서 피팅한 결과값이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가 됐고요. 사각파 같은 경우도 자, 사각파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피팅이 됐네요. 그리고 자, 삼각파에 대해서도 피팅이 됐고, 톱니파에 대해서도 피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DC 성분에 대해서도 자, 커브 피팅을 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신호 시뮬레이션 함수와 커브 피팅 함수를 이용해서 자, 내가 원하는 입력 신호에 대해서 피팅한 결과값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